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척추뼈 순화 1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척추뼈 순화 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척추뼈는 선천원기의 통로이다. 선천원기는 선천기와 원기가 합쳐진 것이다. 선천기는 생명이 수정란에 깃들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혼의 에너지이다. 원기는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 때 생성되는 적정 에너지이다.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게 되면 영성이 혼절하고 혼성이 활동한다. 이 시간이 3일 정도 유지되는데 이때 적정 에너지가 생성된다. 육체에서 영혼이 처음 들어온 자리가 척수의 황정이다. 척수의 황정에는 선천혼이 생성해내는 선천기와 영성이 적정에 들었을 때 생성해내는 원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이 에너지가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내장되어 있다. 그 자리가 명문이다. 선천원기는 육체 생명의 수명을 결정하는 원인이다. 선천원기가 소진되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된다. 명문에 내장되어 있던 선천원기는 육장과 연결되어 있고 세포의 텔로미어와 연결되어 있다. 육장으로부터는 습득혼이 생성해내는 선천기를 제공받으면서 소진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텔로미어를 충전시켜서 세포 수명을 유지시킨다. 명문에 내장되어 있는 선천원기는 척추뼈를 타고 흐른다. 충맥을 통해 육장과 교류하고 경락과 핏줄, 신경을 통해 세포와 교류한다. 이제 쿤다리니라는 이제 에너지 체계,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이제 이것을 선천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천원기는 선천기하고 원기가 합쳐진 말이죠. 선천기는 그 혼을 이루고 있는 메타물질 입자들이 분열과 이제 결합을 반복하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가 강력하죠. 이제 우주에서는 이 혼의 입자가 결합하고 분열하면서 생성해낸 선천기가 이 우주 팽창의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정도로 아주 거대한 그런 에너지가 돼요. 이 생멸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생멸 우주 안에서 이제 플라즈마 공간이 나타나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을 놓고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그 열 패턴이 있거든요. 그 열 패턴이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빅뱅의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열들이 그 우주에
남아있다. 그 배경 복사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빅뱅 때도 그런 이제 그 열이 만들어졌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열이 만들어진 거는 이 촉수외치를 거치면서 이 메타물질 입자들이 분열과 융합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낸 그 열,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열과 압력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주가 한 번 더 팽창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우리한테는 메타물질 입자가 이제 세포화되는 이 이제 결과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혼의 몸들이 영의 몸과 혼의 몸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육체로 이제 윤회될 때 수정란에 이제 깃들게 되는데, 수정란에 그 영혼이 깃들 때는 영의 그 식은 그 혼절을 해요. 그냥 이렇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영식은. 그리고 이제 혼식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수정란 자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영식이 없어요. 그래서 영식이 갖고 있는 그 안정된 고유진동수가 수정란에 이렇게 합쳐지지 못하니까 영식의 주파수를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 수정란에 깃드는 거죠. 그 제로 상태로 수정란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은 아기 영혼이 수정란에 이렇게 딱 깃들면 영식은 다 끊어지고 혼식과 부모들이 이제 수정란에 이렇게 그 매개해준 유전 정보, 요것들이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육체의 그 구조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육체의 구조가 시작되는 자리가 지금 요 황정자리, 그러니까 요추 2번과 3번 사이 그 안쪽의 척수, 요게 이제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어서 처음 육체를 그 형성시킨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머리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요추 2번, 3번 사이에 그 황정자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생겨서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맨 나중하게 대뇌 피질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쿤달리니라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선천혼이 갖고 있는 그 혼의 에너지, 그러니까 부모들의 유전 정보하고 내 영혼이 갖고 있는 그 선천 정보가 똑같지가 않아.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영혼이 깃들려면 그 고유진동수를 갖다가 맞춰야 돼요. 최대한으로. 만약에 그 고유진동수 조율이 안 되면 수정란이 낙태가 돼. 그리고 그 고유진동수가 조율이 돼서 인계점 안에서 이렇게 결속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아기 몸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아기 몸이 성장할 수 있는 소위 세포가
뭐, 그 30몇 개에서 60조 개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너지거든요. 세포 분열이 막 빠바바바바방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수정란에 그 세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수정란일 때는. 그게 60조 개로 늘어날 정도의 그 세포 분열을 시키는 에너지. 그게 선천원기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우주가 폭발하는 정도의 에너지인 거야. 그 에너지 양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혼의 에너지와 이제 영이 이렇게 죽은 기절해가지고 적정에 들어있을 때 생성해내는 이제 그걸 원기라 그래요. 원기. 원신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래서 그걸 원기라 그래. 그 원기와 혼의 입자들이 분열하고 융합하면서 유전정보와 결합을 할 때 그 주파수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분열도 하고 때로는 결합도 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생성되는 그 선천기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인데 그 두 가지 에너지가 그 처음 우리 생명이 시작된 그 요추 2번하고 3번 사이에 그 자리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60조 개가 되도록 펑펑펑펑펑펑 이걸 갖다가 이렇게 폭발하듯이 분열시켜 놓고도 남은 에너지야. 그게 이 요추 2번과 3번 사이에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가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이 되고 그리고 소모가 되고 충전이 되고 소모가 되고 잠을 잘 때 충전이 되고 살아서 활동할 때 소모가 되고 잠을 자는 것도 그 하루 동안 명문에 내재된 쿤달리니 에너지가 이제 쓰여지다가 정도 이상 그 배터리가 다르면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그 눈이 감기면 감기는 즉시 이제 육장의 에너지가 명문으로 저장이 다시 돼가지고 명문이 충전이 되면 다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요 체계로 하루에 한 번씩 그 쿤다리니와 이제 육장의 에너지가 순환되는 것이 잠이에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서 쿤다리니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되면 그게 수명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쿤다리니 건전지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많이 남아있는데도 빨리 소모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남아있는데도 더디 소모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수 우리가 숨을 쉬는 이 호흡의 그 속도 이것하고도 쿤달리니 그 소모력이 서로 이렇게 그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숨을 빨리 쉬어가지고 호흡을 빨리 소비하면 쿤달리니 건전지가 빨리 달아. 숨을 천천히 쉬면서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면 쿤달리니 에너지가 잘 안 달아. 그런 사람은 수명이 길겠죠, 그죠? 잘 안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성이 있는
에너지인데 이거를 이제 육장의 충전 기능만 가지고 이제 쿤다리니를 가동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부에서 손바닥으로 빨아들인 그 외부 에너지를 가지고 쿤다리니를 갖다가 충전해서 상시적으로 그 쿤다리니의 이제 활동성을 갖다가 극대화시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척추순환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들여다볼 그런 내용이죠. 노공을 통해 척추로 끌어들인 공은 이제 에너지 공이죠. 후천기이다. 후천기란 별에서 생성되는 공간 에너지이다. 후천기를 명문에 집약시키면 선천원기와 후천기가 합쳐진다. 그러면서 선천원기가 보강된다. 이렇게 보강된 선천원기는 뜨거운 열광과 더불어 물리적 형태를 띠게 된다. 농구공만한 열기의 덩어리가 명문에 매달려 있는 것이 느껴지면 선천원기가 각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깨어난 선천원기를 척추뼈를 따라서 오르내린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척추뼈 순환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척추 전체가 열기의 기둥이 된다. 그런 상태가 되면 척추뼈 순환가 끝난 것이다. 다음 단계로 갈비뼈 순환을 행한다. 이제 손바닥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척추를 타고 후천기를 갖다가 명문까지 저장을 시키면 이제 그 명문에서 이제 처음에 은은하게 열기가 이제 일어나요. 손바닥에서 형성된 후천기 덩어리를 갖다가 자꾸 명문에 떨어뜨려 줄수록 그 열기가 더 강해져. 나중에는 그 열기가 농구공만해져요. 훔 하고 이렇게 이 꼬리뼈 주변으로 그 열기 그 덩어리가 매달리죠. 그거를 갖다가 하단전 쪽으로 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오는 방법이 있고 이제 등 쪽에 그렇게 이제 머물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그 공을 척추를 타고 머리 쪽으로 올려서 머리뼈 이제 순환을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 공을 영대로 올려 가지고 갈비뼈 순환을 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를 활용한 뼈 순환가 아주 대단하죠. 한 15년 됐나 모르겠네. 15년 전인데 원광대학교의 그 원불교 교무 중에 하나가 이 선천기가 이제 촉발이 된 거야. 이제 그 원불교학과 교수가 이제 저한테 와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교무가 이제 자기 제자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지 좀 가르쳐서 원불교 이제 일꾼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쿤다리니가 발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좀 안 아프고 그리고 장애 없이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저를 그 원광대학교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부동보살하고 저하고 그 원불교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그 콘달리니 발현된 이제 교무를 만났는데 가서 보니까 막 온 몸이 그러니까 막 불덩어리죠.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방이 더워. 이게 막 방 안이 다 그 열기로 막 지글지글한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보일러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그 열기가 확 하고 밀려오는 거야. 근데 심리적으로 막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환청, 환시,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고, 그 정신 이제 분열적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그냥 보고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원불교 그 교수님이 이 스님이 어떻고 어떤 스님이고 너를 이렇게 지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네가 스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공부의 지침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 이제 뭘 해주길 바라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 생각도 않는 거. 그냥 무념무심에 머물러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나는 그 사람한테.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수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에 일치가 돼. 그러니까 내가 뭐 거기다 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내 편안한 마음과 그 텅 비워진 그 자리를 이렇게 보는 거를 그거를 이제 일치를 통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한참을 앉아 있는데 그렇게 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뭐 나도 말았고 저기도 말았고 뭐 교수님도 처음에 뭐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 하다가 뚝 끊었고 이제 우리 보살이도 이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 보살이한테서 에너지 진동이 딩딩딩딩딩딩 일어나더니 그 사람 몸을 갖다 이렇게 확 이렇게 덮어 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에너지가 이제 스캔하듯이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만하세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 그 교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보살이를 착 노려보면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살이는 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 이제 그렇지 이제 그랬던 거야. 저 사람이 쿤달리니가 발현됐다 하는데 자기가 보기는 외부의식 장애 같아. 그래가지고 외부의식이 어디 들어있나 하고서 머리에서부터 이제 스캔을 해서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에너지가 이 사람한테 접촉이 되고 머릿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훑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그만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먹서먹 하니까 이제 우리 보살이가 아니 제가 그 교무님이 상태가 외부의식 장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단을 하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민감할 줄을 몰랐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도 이제 수그러들어서 이제 뭐 괜찮다고 뭐 감사하다고 이제 그랬거든. 그러고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티벳으로 갔어. 티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어.
아직도 티벳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밀교 수행을 하면서 이제 많이 다스려졌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가끔 그 교수님하고 전화도 하고 이제 한국에 나오면 그 원불교에 와서 이제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 자기 동료들한테 강의를 해주는데 아주 좋대요. 그 사람의 그것이.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죠. 그러니까 이 쿤다리니 각성 때문에 그게 장애가 돼서 이제 수행이 정체가 되고 오히려 이제 병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있었는데 그 양반은 어쨌든 잘 그렇게 티벳에 가서 출가해서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하면서 그걸 잘 극복을 했고 한편으로는 참 아깝기도 하죠. 그거를 제대로 잘 좀 가르쳤으면 또는 본인이 배울 마음이 있었으면 아주 대단한 선지식이 됐을 거예요. 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그릇인데 작은 저 환경에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작게 쓰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깨어날 때는 그런 장애들이 있어요. 쿤다르니가 깨어날 때는 정신적인 어떤 이제 무의식이 발현되면서 오는 이제 그 환청, 뭐 환시,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이질감, 막 이 벌레들이 그 몸속에서 기어다니는 것 같은 막 실제로 꿈틀거려요. 꿈틀꿈틀 막 이렇게 이 안에 뭐 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피부 속에 막 꿈틀꿈틀 막 그렇게 다녀요. 무섭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경우도 생기고 그게 이제 신경이 이제 과자극되고 쿤다리니가 이제 촉발이 되면 신경도 그렇고 경락도 그렇고 핏줄은 그냥 그 자체가 이렇게 관이잖아요. 핏줄의 그 표면 쪽으로 이제 미세소관이 이렇게 얽히저얽히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쿤다리니가 이제 그 깨어나면 그 미세소관이 부풀어요. 그러니까 신경도 부풀고 경락도 부풀고 피부의 표면도 부풀어. 이제 거길로 그 미세소관 안으로 막 그 쿤다리니의 엄청난 에너지가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운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다닐 때 뱀이 지나다니는 것 같아, 몸속에서. 그러니까 막 모르는 사람들은 막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좁았던 그 미세소관이 넓어지면서 오는 막 통증,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노공을 열어서 척추순환의 기법으로 쿤달리니를 각성시키면 그런 부작용이 없어. 그냥 아주 순하게 그 열기 덩어리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단전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참 재밌어요 그것도. 발뒤꿈치를 들면 하단전으로 발뒤꿈치를 내리면 명문으로 그 발가락 움직임에 따라서 하단전하고 명문을 갖다가 내왕하고 이제 위로 올릴 때는 이제 호흡으로 혀를 입천장에 붙이면 쿤다리니 열기가 척추를 타고 머리로 올라와요. 예. 그러면 이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명대까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숨을 갖다가 쭉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머물게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갈비뼈를 타고 양쪽으로 등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뼈를 타고 그 에너지 덩어리로 이제 갈비뼈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비뼈 소나라는 거죠. 그 열기가 형성이 되고 척추를 타고 내왕을 하면서 척추하고 척수 속에 있는 그 냉증들을 갖다가 이제 씻어내는데 그 정화 효과가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뭐 외부의식 장애나 이런 게 있던 사람들은 그 에너지로 싹 다 정리가 되고,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척추 협착이 됐다, 뭐가 됐다, 그냥 두두두두둑 하고 맞춰져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어? 그 당시에 그게 언제야? 97년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정신세계사에서 강의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 척추순화를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5일 만에 이제 5일의 수련을 통해서 이제 명문에 에너지가 매달리는 거예요. 딱 매달리니까 그냥 두두두둑 소리가 여기서도 들려. 수련하는 사람들이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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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가 다 잡아지는 거 저절로 그냥. 그 너무 좋아하지. 그때 한 10명 정도 수련을 했는데 몇 사람이 그냥 수련하면서 척추가 다 세워진 거예요. 그 협착이 있던 것들이 다 그냥 해소가 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그 척추병증이나 뭐 외부의식 장애나 이런 것들이 이 선천원기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다 치료가 된다. 그런 것들이. 할머니들 연화사에서 그 당시에 한 50명씩 수련을 했어요. 연화사엔 그때가 집이 2채밖에 없었는데 그 식당채하고 제 사는 집 2채가 있었는데 식당채 집에서 한 50명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 거실하고 방 뭐 지금 우리 밥 먹는 그걸 차실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나란히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수련해가지고 잘 때까지 수련이야. 그 할머니들이 한 70대 중반 되는 할머니들이 다시 생리가 터져요. 생리가 다시 나와.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 정도의 신체 나이. 그 70대 중반에 이제 할머니들이 18살 정도의 신체 나이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서 할 때는 무서울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를 시간을 잡고 요 과정만 수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 5일차 정도부터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와. 뭐, 절에 가서 하셔요. 어째, 스님들끼리 하면 되지. 네. 아주 재밌지.
지금은 이제 수련장이 이제 이렇게 다 갖추어졌으니까 이건 이 환경에서 그 에너지 수련은 대단하죠. 그때 당시 제가 한 2, 3년 정도 기간, 한 3년, 2년 요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배웠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이제 기공하는 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이거 기공이라고.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이었죠. 비비상처 해탈의 과정을 이제 그걸 기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절이 제일 아주 잘했던 때예요. 이 척추순화 공부를. 언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집중 수련으로 해가지고. 응? 실험해보고 싶어. 18살 먹은 그 아가씨로 돌아가고 싶죠? 실제로 돼요. 그 뭐 한두 명 된 게 아니야. 어. 그거를 이제 맨 처음 경험한 할머니가 있는데, 지금 그 양반이 80 한 6, 7세 됐을 것 같은데, 영양에 살거든요. 그 할머니가. 예, 예,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93년도에 내가 그 할머니를 만났으니까 벌써 얼마나 됐어요? 한 2년 됐나? 그러니까 그때는 50대였던 거죠. 네, 50대였었는데. 하여튼 진짜 대단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 밖에 나가서 수행을 하는데 그 비닐로 뒤집어 쓰고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 산속에 가서 나무 밑에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저녁 2시간. 하루에 이제 6시간을 하는데 이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 정도를 하면서 몸의 변화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온 할머니들은 그 할머니들 덕을 많이 봤어. 이 할머니 덕을 많이 봤어. 뭐 설명도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등 뭐 이렇게 일러주고 이제 하니까 참 재밌게 했죠. 그 시절에. 예. 이제 척추뼈 순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형성된 에너지가 가장 이렇게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질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역절풍이라고 해요. 역절풍.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역절풍에 이제 들어가서 그 고초를 이제 겪게 됐는데, 아무튼 그 역절풍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간이 한 3분의 1이 녹았어요. 근데 역절풍이 시작이 된 날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그 냉막국수
냉막국수를 먹고 역절풍이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천도제를 지냈는데 천도제를 지낼 때 그 천도를 해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가시면서 내 등을 꼭 껴안았어. 어? 스님 고마워요. 그러고서 이제 내 등을 이렇게 꼭 등에서 이렇게 껴안고 가셨거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오싹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천도를 끝나고 어느 집에 막국수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막국수를 한 젓가락 먹고 두 젓가락을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몸에서 오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못 먹고 다른 사람 먹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열기 덩어리가 그 농구공처럼 매달린 그 열기 덩어리가 갑자기 둥둥둥둥둥 하면서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천에 그 열기 덩어리가 양쪽 발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었는데 그러면서 막 용천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냉기가 막 품어져 나오는 거야. 그 용천에서 나오는 냉기하고 그 열기하고 합쳐지니까 그 열기 덩어리가 냉기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그 냉기 덩어리가 다시 발목을 타고 올라가고 척추로 올라오는데 척추에 올라오니까 막 이게 얼음장 같은 냉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척추를 치고 둥둥둥둥둥둥둥둥 치고 머리까지 올라왔다가 둥둥둥둥둥둥 하고 내려가고 다시 또 갈비뼈로 둥둥둥둥둥둥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추위가 막 얼마나 추운지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8월달인데 냉막국수 먹을 때 8월달인데 그렇게 추운 거는 막 이빨이 막 으들으들 막 이불을 막 아무리 덮고 있어도 막 추워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일을 보냈는데 3일 뒤에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말이 안 돼. 그리고 그때 이제 핸드폰 왜 투지폰 옛날 핸드폰이지 그게 있었는데 숫자도 안 보이고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정도로 되더라고. 그것이 이제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런 천도하면서 그 할머니가 나를 깨어나 가지고 그 에너지 때문에 내가 몸에 음화가 일어나고 이게 장애가 생겼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증상이 안 없어지는 거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안 나타나 원인이. 결국에는 2달 있다가 삼성병원에 가보니까 간이 3분의 1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입원해가지고 옆구리 뚫어가지고 빨대를 탁 꽂으니까 막 그 고름이 5리터가 나와. 5리터. 예.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겪어봤던 역절풍인데,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한 3년이 갔죠.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그걸 고치려고 뇌척수로 운동을 하게 된 거야. 그게 뇌척수로 운동이 나오게 된 원인이에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그래갖고 뇌척수로 운동하면서 그걸 고쳤죠. 그때 참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척추순환을 하면서 만들어 놨던 열기 덩어리가 다 냉기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그냥
몸을 다 두드려 팬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중에 그걸 보니까 그걸 역절풍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 마장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저는 그 천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수행을 할 때는 뭐 천도한다 뭐 한다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예. 예, 참 그때가 참 제일 힘들었던 때였죠. 여기까지 할게요.